손등을 내려다보신 게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혹시 요즘 일부러 안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반팔을 못 입겠어요. 손등이랑 팔뚝에 갈색 반점이 너무 많아져서요. 여름인데 긴팔만 입고 다니고 있어요. 71세 어르신이셨는데요. 텃밭을 워낙 좋아하셔서 봄부터 가을까지 매일 햇볕 아래서 일하신 분이에요. 그 세월이 고스란히 손등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신경 쓰이기 시작하셨어요? 손녀가 할머니 손 왜 이래요 했던 날부터요. 그 말씀하시면서 잠깐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을지 저는 압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찬장에 베이킹 소다 있으십니까? 냉장고에 플레인 요거트 있으십니까? 부엌에 밀가루랑 식초 있으십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이 네 가지면 김이 잡티 검버섯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합쳐봐야 800원짜리 재료들이에요. 수십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이 아니에요. 몇만 원짜리 미백 화장품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지금 시중에서 팔리는 고가 미백 화장품의 핵심 성분이 뭔지 아세요? 젖산이에요. 글리콜산이에요. 이런 성분들이 천연에서 온 거거든요. 젖산은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천연산이에요. 그 성분이 요거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화장품 회사가 그걸 추출하고 정제해서 몇만 원에 파는 거예요. 원재료가 요거트라는 거예요. 마트에서 1,000원도 안 하는 그 요거트요. 그런데 왜 다들 비싼 화장품을 사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격적인 방법에 앞서 왜 나이 들면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지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오늘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외부 자극을 받으면 자동으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자외선, 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자극이 돼요. 젊을 때는 이 세포가 적당히 조절이 됐어요. 멜라닌이 생겨도 피부가 빠르게 재생되면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50대가 넘으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피부 재생 속도는 절반 이하로 느려져요.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배출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기미가 되고 잡티가 되고 검버섯이 됩니다. 거기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얇아져요. 젊을 때는 피부 장벽이 두꺼워서 자외선을 어느 정도 막아줬는데 장벽이 얇아지면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훨씬 쉽게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미 쌓인 멜라닌을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것, 새로운 멜라닌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것, 그리고 얇아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조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재료예요. 각 재료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가지 재료 각각의 역할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그냥 섞어서 바르는 게 아니에요. 각각이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섞는 순서까지 지켜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납니다. 첫 번째 재료 베이킹 소다예요.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베이킹 소다 맞습니다. 단 반드시 식용으로 구매하셔야 해요. 정식 명칭은 중탄산 나트륨이에요. 베이킹 소다의 역할은 각질 제거예요. 피부 표면에 쌓인 묵은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정리해 줍니다. 왜 각질 제거가 기미에 중요하냐고요? 멜라닌 색소는 죽은 각질층 안에 박혀 있어요. 그 각질층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미백 성분을 발라도 표면에서 막혀서 피부 속으로 전달이 안 돼요. 각질을 먼저 제거해야 뒤에 오는 재료들이 제대로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화학 필링이 바로 이 원리예요. 강한 산성 성분으로 각질을 녹이는 거죠. 베이킹 소다는 그보다 훨씬 부드럽게 같은 역할을 해요.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챙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재료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이어야 해요. 과일만 요거트, 설탕 들어간 요거트는 절대 안 됩니다. 당분이 들어가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요거트 속 젖산이 핵심이에요. 젖산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화학 필링제의 주요 성분이기도 해요. 물론 병원에서는 고농도로 쓰지만 요거트 속 젖산은 훨씬 부드럽고 안전해요. 젖산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묵은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서 배출시켜줘요. 그리고 새로운 멜라닌이 피부 표면까지 올라오는 걸 중간에서 방해해줍니다. 거기다 요거트 속 지방 성분이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줘요. 미백이랑 보습을 동시에 해결하는 게 요거트예요. 요거트 고르실 때 성분표를 꼭 보세요. 성분이 단순하고 짧은 것일수록 좋아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피하시고 유제품 딱 그것만 들어간 걸 고르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쓰시면 안 돼요. 차가운 요거트를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갑자기 수축하면서 오히려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반드시 실온에 30분 이상 두셔서 차가운 기운을 날려주세요. 세 번째 재료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얼굴에 바른다고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조합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이킹 소다랑 요거트만 섞으면 너무 묽어요. 얼굴에 바르면 금방 흘러내려서 피부에 제대로 밀착이 안 됩니다. 밀가루가 농도를 잡아줘서 크림처럼 피부에 착 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밀가루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밀가루 속 단백질 성분이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요. 이 보호막이 앞에서 바른 젖산과 베이킹 소다 성분들이 피부에서 빨리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둡니다. 유효 성분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거기다 밀가루에는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 B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나이아신이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단순히 농도 맞추는 보조 재료가 아니라 미백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재료 식초 또는 레몬즙이에요. 식초를 얼굴에 바른다고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조합의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해요. pH 4.5에서 5.5 사이가 이상적인데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으로 변해요. 피부 방어막이 약해지고 멜라닌이 더 쉽게 생성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식초의 아세트산이나 레몬즙의 구연산이 피부를 건강한 약산성 환경으로 되돌려줘요. 멜라닌 공장이 과부하 걸리는 걸 조절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요거트 속 젖산과 식초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조합이에요. 단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식초나 레몬즙은 반드시 한두 방울만 넣어야 해요. 많이 넣으면 피부가 따갑고 민감성 피부에는 심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한두 방울이 딱 정량입니다. 자, 이제 황금 비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용기는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세요. 금속 그릇이나 금속 스푼은 절대 안 돼요. 식초와 베이킹 소다가 만날 때 금속 성분이 함께 있으면 피부에 좋지 않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섞는 순서가 중요해요. 베이킹 소다 한 차숟가락을 먼저 넣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밥숟가락을 넣으세요. 그 다음 밀가루 한 밥숟가락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식초나 레몬즙 한두 방울만 넣어주세요. 나무 젓가락이나 실리콘 스푼으로 천천히 저어주세요. 완성된 팩 농도는 마요네즈처럼 살짝 되직한 상태가 이상적이에요.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고 너무 되직하면 요거트를 조금 더 넣으세요. 사용 방법이에요. 세수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세요. 손가락이나 팩 브러쉬로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바르시고 김이나 잡티가 있는 부위는 조금 더 두툼하게 올려주세요. 10분에서 15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살살 헹궈내세요. 절대 문지르거나 비비시면 안 됩니다. 이 팩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바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르고 난 다음 관리예요. 팩을 열심히 하셔도 이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기미가 더 짙어질 수 있거든요. 팩 후 관리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팩 후에 반드시 보습을 해주셔야 해요. 팩을 하고 나면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보습을 제대로 안 해주면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지키려고 과잉 반응을 일으켜요.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손바닥에 비벼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주시거나 순한 수분 크림을 가볍게 바르시면 돼요. 2단계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팩 다음날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세요. 각질이 벗겨진 피부는 자외선에 훨씬 예민한 상태예요. 새살이 돋은 상처처럼 외부 자극에 바로 반응해요. 이럴 때 햇빛을 그냥 받으면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겨나요. 애써 옅어지게 한 기미가 하루 만에 다시 짙어질 수 있어요. 실내에 계시더라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거든요.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세 번째, 사용 빈도를 꼭 지켜주세요. 효과가 좋다고 매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피부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이 적당해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2주에 1번부터 시작하시고 괜찮으시면 횟수를 늘려가세요. 그리고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꼭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10분 동안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가렵지 않으면 그때 얼굴에 쓰세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1세 어르신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게요.
긴팔만 입고 다니셨던 그 어르신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걸로 진짜 되겠어요? 하시면서요. 3주가 지났을 때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손등색이 좀 연해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한 달이 지나서 오셨을 때 손을 내미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때요? 좀 달라졌죠? 검버섯 경계가 흐려져 있었고 손등 전체 톤이 밝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그 어둡고 체념하신 표정이 아니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는 텃밭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반팔 입고 손녀랑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에서 손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예요. 기미가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내밀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인 거죠. 오늘 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베이킹 소다 한 차숟가락으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밥숟가락으로 미백과 보습을 챙기고, 밀가루 한 밥숟가락으로 농도를 잡고 영양을 더하고, 식초나 레몬즙 한두 방울로 피부 pH 균형을 맞춰주세요. 이 순서대로 섞어서 10분에서 15분 바르시고 미지근한 물로 살살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2주면 피부결이 달라지고, 한 달이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2달이면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열어보세요. 요거트 있으시면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찬장에 베이킹 소다랑 밀가루 있으시면 오늘 저녁 바로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 있는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피부 고민이나 변화 후기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고 답해 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하루 되세요.